안녕하세요. 어느 순간 방탄커피 전도사가 돼서 얼마 전에는 맨젤스 6월호에도 등장한 수빈킴입니다. 제가 유튜브 하던 게 꽤 어느 정도 조금 나름 호응이 있다 보니까 그 맨젤스 쪽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인터뷰랑 뭐 사진 촬영이랑 이런 거 했는데 그 몸무게까지 다 그렇게 기재를 해서 내보낼 줄은 몰랐네요.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게 이제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. 유튜브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은 889명이 남은 거죠. 네, 구독자 더 채우는 그날까지 정진하겠습니다. 오늘은 짧게 이 방탄커피를 할 때 어떤 커피를 선택하면 좋은지,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커피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방탄커피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좋은 커피를 이제 골라야 된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시는데, 의외로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. 심지어 잘못된 상식으로 커피를, 그 비싼 좋은 커피를 더 빨리 망치는 경우도 종종 보곤 했습니다. 이 좋은 커피를 고르고 또 이거를 보관을 잘 하는 거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. 그러니까 그 커피에 생기기 쉬운 곰팡이 독성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. 왜냐면은 커피가 이제 몸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. 항상 어느 때는 커피가 몸에 좋다 나왔다가 또 어느 때는 커피가 몸에 안 좋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, 사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렇게 연구를 하기 전에 보다 중요한 게 이 커피가 지금 독성이 없는 잘 그 선별된 커피인지 요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,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서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그 독성이 섞여 있는 커피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, 좋은 커피를 가지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날 수밖에 없겠죠. 커피에 들어가게 되는 독소 중에 가장 이제 큰 거는 역시 이제 곰팡이 독소인데,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만 섭취해도 막 정신적인 능력부터 많은 그런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, 다량 섭취하게 되면은 뇌 손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커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곰팡이 독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. 이 원두 커피의 50% 정도가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.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은 좀 안전한 편이에요. 왜냐면은 곰팡이 독소에 대한 규제가 뭐 유럽이나 일본 정도로 꽤 잘 돼 있는 편입니다.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곰팡이 독소에 대한 걱정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직까지도 곰팡이 독소에 대한 규정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에 비하면은 한국은 좀 상황이 나은 편이죠. 근데 이제 기왕이면은 싱글 오리진,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난 커피만 모아가지고 만든 그런 게 좀 더 아무래도 그 곰팡이 독소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낮겠죠. 그리고 방탄커피의 창시자인 데이브 아스프리는 그 자기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커피를 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, 중앙 아메리카, 그러니까 그 중미 지역에서 나는 커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커피를 사실 때 그 부분도 참고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중미 지역에서 난 커피를 사시는 것도 좋겠죠. 저는 뭐 커피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. 또 커피콩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워낙 고수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거기에 뭐 말을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커피의 보관법이에요. 이 커피 보관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그 커피 콩이나 그 갈아놓은 커피를 그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,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. 왜냐면은 냉장고는 사람들이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, 냉장고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보관하면 좀 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, 사실은 커피한테 정말 위험한 거는 습기랑 그 다음에 온도의 급격한 변화예요. 아시다시피 냉장고에는 습기가 많이 차 있죠. 그래서 거기에 넣게 되면은 이 냉장고의 습기가 그 커피 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좋은 그런 아로마나 이런 것들도 빼앗아가고, 또 위험하게는 당연히 습기가 많으니까 곰팡이나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을 높이죠. 그래서 커피를 보관하기에 좋은 장소는 그 냉장고에 필요는 없습니다. 물론 온도가 낮은 건 좋지만은 냉장고처럼 냉장고 안에 있을 때랑 밖에 나올 때랑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은 그것도 맛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적당히 서늘하고 그냥 직사광선이 안 드는 곳, 그리고 건조한 곳이면은 거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. 냉장고일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더라도
집이나 사무실에서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공감하실 그런 문제일 건데요. 보통 시중에서 파는 커피가 일주일 안에 혼자서 다 마실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상태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서늘하고 뭐 이런 데 보관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산패가 되면서 맛이 변하기 일쑤입니다. 그러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일주일 이상 그 같은 커피를 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냐? 그렇진 않습니다. 한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. 그런데 조금 돈이 듭니다. 이 커피랑 공기랑 그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거거든요. 근데 뭐 사실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다 공기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용기에 담은 다음에 거기에 안에 공기를 빼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, 그 내부 용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뺄 수 있는 그런 특수 용기들이 시중에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에어스케이프라는 건데요. 이렇게 덮개를 덮고서 이제 눌러주면은 내부의 공기가 이 덮개에 이렇게 돼 있는 특수한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이 내부의 공기를 빼가지고 거의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를 시켜줍니다. 그 공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하는 게 훨씬 줄어들겠죠. 그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봐보면은 에어스케이프에 넣어놓으면은 심지어 이제 갈아놓은 커피예요. 왜냐면 이제 갈아놓은 커피는 그냥 원두 콩인 상태인보다 공기 접촉력이 많기 때문에 더 상하기가 쉽거든요. 그런데 에어스케이프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거의 막 심지어 6주까지도 신선한 커피를 먹을 수 있었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6주는 좀 오바인 것 같고,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해볼 때도요. 뭐 한 달 정도 할 수 있으면은 그동안에 이제 부지런히 집에서 사무실에서 마시면은 뭐 거뜬히 다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에어스케이프는 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많이 팔고 아마존에서도 직접 그 직구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, 제가 주문할 때는 봐보니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아마존에서 배송비까지 내고 직구하는 게 한국 몰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쌉니다.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이렇게 커피를 신선하게 유지하면서 마시고 하는 게 되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. 그래서 저는 그냥 네스프레소를 씁니다. 그리고 저는 그냥 단지 네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네스프레소랑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걸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. 뭐 관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. 근데 뭐 지금 아직 구독자가 1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구독자 뭐 한 수십만 명 되고 막 하고 이러면은 네스프레소 쪽에서도 뭐 협찬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요? 일단 뭐 네스프레소가 협찬 들어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